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8월 19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슈 브리핑 전북입니다. 어제 막을 내린 민주당 전당대회는 결국 이재명 전 대표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말이 경선이지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의 재옹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90%에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압도했습니다. 어느 정도 승리는 예상했지만 근래 보기 힘든 압승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내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드러난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우선 흥행면에서 실패작이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 성공을 위해 나름 공을 들였습니다. 당원 중심, 당원 주권을 내걸고 이름까지 전국 당원대회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권리당원 투표율은 20%대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북은 20.3%, 2년 전보다 13.8%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제주도는 18%로 폭락했습니다. 국회의원과 강성 지지층들, 그들만의 리그였고 국민들은 한낱 구경꾼에 머물렀습니다. 선거 구도가 일찌감치 또 대명으로 굳어진 데다 최고위원 후보들마저 친명 일색이어서 실망감과 식상함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당내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기보다는 강성 지지층인 이른바 개딸 세력이 당심을 장악하도록 부추긴 것도 한 요인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친 네거티브 공방으로 분당대회라는 비판까지 받았음에도 흥행에 성공해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관식과 다름없어 아무런 흥미도 감동도 없는 전당대회가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으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 경선에도 개입하며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대표 한마디에 최고위원 득표 순위가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유튜브에 김민석 후보를 출연시켜 왜 이렇게 김민석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말한 이후 김민석 후보가 갑자기 1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력에 주눅들어 아부에 가까운 추태를 보이는 후보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강성파로 꼽히는 정봉주 최고위원 후보조차 당 내부 암덩어리는 명팔이라며 뿌리 뽑아야 한다고 비판할 정도였습니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출마였다는 지적도 여전히 뼈아픕니다. 당대표에 도전한 김두관 후보는 시중에 유대무죄, 즉 대표직이 있으면 무죄란 말이 떠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당대표로 재선출된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목표는 2027년 대권 도전일 것입니다. 이미 대권 가도를 위한 걸림돌도 하나씩 제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1년 전 당대표직을 사퇴하도록 되어 있던 당원 당규도 당무위원회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를 바탕으로 당을 완벽한 이재명 단일체제로 조직화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권 가도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처럼 대권 가도의 내부 리스크는 사실상 완전히 정리했지만 사법 리스크라는 외부 변수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이를 어떻게 돌파할지가 관건입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예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민심을 얻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재명만이 정권을 창출할 수 있다는 과도한 믿음으로 인한 일극체제의 구축은 대한민국 정통 민주정당의 계보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의 진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후퇴시켰다는 당 안팎의 냉정한 비판에 이재명 대표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권을 잡으려는 정당이 민주성을 잃은 채 집권한다면 그건 또 다른 국가적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복지TV 전북방송이 8월 19일 월요일에 보내드린 이슈 브리핑 전북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환자중심병원 전주 대자인병원, 물의 새로운 혁명을 이끄는 수소수 생성기 슈퍼바이오 지원으로 제작됐습니다.